교수님, 네. 지금 무슨 나무를 캐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캐는 나물이 그 유명한 어수리입니다. 옛날에 임금님한테 진상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나물인데 아주 이 고유의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약간 호불호는 갈립니다. 향이 진한 산나물을 싫어하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나물이지만 얘를 산나물 밥을 하면 최고의 풍미가 나옵니다. 산나물 밥을 해요? 예. 우리가 밥을 할 때 전체적으로 안 치고 그 다음에 찜 들이는 과정에서 얘를 좀 넣고 찜을 들여도 되고 아니면 아예 밥을 할 때 처음에 얘를 넣고 밥을 해도 좋아요. 그러면 밥맛이 굉장히 뛰어나고 입에 아주 달아붙는 최고의 맛에 그래요? 산나물밥으로는 우리가 보통 뭐 곤드레나 이런 것들도 나물밥을 쓰는데 얘가 산나물밥으로는 너무 좋아요. 두 번째로는 자 지금은 봄에 출수할 때라서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이 잎이 한 보름만 지나면 이렇게 4, 50cm 늘어납니다. 잎 하나가 손바닥만큼 늘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무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나물입니다. 제가 집에 옮겨 심으려고 2포기 정도를 캤는데 자 뿌리가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작은 뿌리에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왕성하게 잘 크고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은 나물의 한 종류입니다. 어수리 나무를 먹으면 사람한테 어디에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허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물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허브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하는 게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을 잘 자게 하고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허브 나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몇 포기 캐다가 네. 집에 화분에 심어가지고 나물로 먹을 수 있을까요? 화분은 조금 어려워요. 굵은 뿌리 식물들의 특성이 화분 재배는 1, 2년밖에 안 돼서 꼭 기름지고 유기물이 풍부한 땅에다 심는 것이 좋고요. 자생지는 습한 곳을 좋아해요. 그런데 집에서 심을 때는 꼭 습한 곳을 피해서 배수가 아주 잘 되는 곳에 심어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썩어요. 여름이 지나면. 그래서 봄에는 습한 곳이 좋을지 모르지만 여름에는 썩기 때문에 꼭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옮겨 심는 것이 얘를 옮기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옮겨 심을 때는요. 자 보시면 잎이 이렇게 크죠.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잎을 따내서 나물로 드시고요. 요것만 땅에 이만큼 묻히게 심으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이걸 다 달고 심으려고 들어요. 이걸 다 달고 심으려고 하면 굉장히 아까워, 아니면 얘가 뭐 잎을 다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식물의 뿌리와 영양분은 다 잎 뿌리에 들어있어요. 잎 뿌리를 캐면 뿌리가 손상이 되겠죠. 이렇게 가는 뿌리가 끊겼죠. 그 상태에서 잎을 달고 있으면 글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뿌리를 내립니다. 그 이후에 잎을 성장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주 용이해집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했는데 그 잎을 다 따면 죽을 것 같은데? 네. 안 죽어요? 예, 안 죽고 식물의 생명은 이 뿌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를 살리면 사는 거고요. 잎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살리는 거예요. 비결이 그거네요. 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네. 있는데, 아니 여기는 습기도 많고 축축한데 이식해서 심는 데는 배수가 잘 돼야 된다라면 역설인데? 역설이긴 하지만 자, 이 자리는 유기물이 풍부하고 미생물 체계가 이 어수리한테 맞는 미생물 체계가 있어서 어수리를 보호하죠. 그런데 내가 옮겨서 내 정원으로 들어오는 순간 미생물 체계가
다른 환경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미생물들이 어수리 뿌리를 먹겠죠. 그러면 여름에 습할 때 이 어수리 뿌리가 썩는 거고요. 그런데 배수가 잘 되는 환경으로 들어가면 이 뿌리가 스스로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상을 안 입습니다. 그 다음에 어수리는 그 지상부는 나물로 먹고 뿌리는 차나 밥이나 약재를 하는 것에 좋은데 어수리는 대부분 뿌리를 쓰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뿌리에 약성이 없어가 아니고 잎을 너무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굳이 뿌리를 캐서 없애는 것보다 뿌리를 두고 지상부의 생산이 워낙 많으니까 지상부를 생산하는 것이 더 그렇지, 경제적입니다. 더 맞습니다. 그렇지. 예. 그런데 이 골짜기가 보면 네. 나물들이 네. 아직 다 안 올라왔는데도 엄청 네. 많아요. 네. 이런 골짜기에 나물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자, 골짜기 계곡에는 습도가 있어서 식물들이 발화하고 성장하기에 수분 부족을 안 일으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그 카메라로 가지고 보시면 자, 고추 나물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자, 귀룡 나무예요. 귀룡나무, 예. 그 다음에 신나무예요. 신나무, 네, 신단풍이라고 하는 신나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생강나무예요. 요 그 2m 이내에 경목과 간목 세 가지가 있고, 자 바닥을 한번 볼게요. 바닥을 보면 남산제비꽃이라고 해서 어떤 게? 요 제가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게 남산제비꽃이에요. 손 잠깐 잎이 단풍잎처럼 짜글짜글하게 찢어져 있죠. 네, 남산제비꽃이 있고요. 으름덩쿨이 있어요. 이게 으름덩쿨이에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나도냉이라고 하는 삼나물이 있어요. 잠깐만, 어디? 요 녀석. 요 아이가 삼나물이에요. 자, 그리고 꼭두선이가 보여요. 그리고 자, 꽃갈제비꽃이 있어요. 잠깐, 손 잠깐. 네. 네. 그리고 요 녀석은 서나무예요. 서나무. 나무. 네. 애기똥풀. 잠깐만. 애기똥풀. 예. 그리고 산괴물 주머니. 요렇게 있죠. 여기도 산괴물 주머니가 있고요. 자, 개불 주머니. 예. 요렇게 괴물 주머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디나물이 있죠. 자, 결론을 얘기를 드리면 이래요. 식물이 다양성이 유지된 공간이 있고 식물의 다양성이 유지 안 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이렇게 봤을 때 다양한 형태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산나물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만 꽉 차 있는 곳이나 참나무만 꽉 차 있는 곳에는 들어가면 나무를 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아무데나 가서 뜯으려고 그러는데. 네. 앞으로 산을 보세요. 그래서 산 색깔이 다양하고 이쁘면 아, 거기는 산나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한 나무만 꽉 들어차 있는 공간에는 산나물은 없습니다. 다음에 가서 또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